그 여러분들도 이제 당도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당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뿌리가 깊은 것들은 이파리가 두껍고 뿌리가 얇은 것들은 이파리가 얇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입방매다 이파리를 포개지 않고 나란히 깔았을 적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솔리톨, 탄수화물, 포도당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생산하는데 뿌리가 깊은 것들은 20g, 뿌리가 얕은 것들은 10g 요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라. 그러면 20g으로 계산할 적에는 이게 20g으로 되려고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해야 20g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모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 내 토양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삼성을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성, 그 다음에 생물성, 그 다음에 화학성. 이것을 우리가 삼성이라고 해요, 삼성. 삼성은 이제 손에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 뿌리가 깊고 넓게 멀리 이리 퍼지려고 하면은 최고 중요한 게 토양의 물리성이 좋아야 됩니다. 입당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입당 구조를 하는 게 뭐냐? 입당 구조. 입당 구조가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입당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 동실동실하게 만드는 건데, 동실동실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요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반드시 석회가 들어가야 되고, 석회를 하면 요렇게 돼요. 석회를 엿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브를 써보면은, 얼라이브를 엿보면 요래 돼버려요. 동실동실해져 봅니다. 입당 구조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럼 석회를 잘못 엿보면 농사 3년 동안 배를 수가 나와. 석회를 잘못 엿보면은 생석회라든가 뭐 고토석회라든가 이거 엿보면은 우리가 논이 이제 있으면은 석회를 좀 빨리 뿌리고 쪽바른 오타를 쳐야 돼요. 오타를 안 치고 이래 놔보면 석회는 이 시멘트하고 똑같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굳어뿌려요. 굳어뿌면은 불렁터를 배내뿌려요. 불렁터를 배내뿌면은 이게 석회 막을 형성해놔보면 물도 안 내려갑니다. 이게 뿌리도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타리를 반드시 뿌리 놓고 당일날 쳐 뿌려야 돼요. 당일날 안 치고 뿌려 놔보면은 그 이튿날 수분이 빨아보면은 석고가 돼 뿌려요. 석고가 돼 뿌면 단단해져 가지고 녹지도 않습니다. 불롱태라 배네. 불롱태로 배면 용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도록 뭐하기 때문에 석고가 되는 거라. 석회는 어떤 집에는 뭐 폐화석을 뭐 좋더라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게 pH 이게 수소이온 역대수를 아니요 pH를 1도 올리는데 pH를 1을 올리는데 보통 우리가 6에서 7을 이제 올리려고 하면은 석회 이게 생석회를 몇 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보통 8포를 넣어야 돼요. 8포. 8포를 넣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8포를 넣으면은 1도 올라가요. 1도 올라가면은 이렇게 입당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석회를 넣는 게 좋아요. 그럼 석회를 넣고, 당일날 넣고, 당일날 노타리 쳐버려야 돼요. 노타리 안 치고 기약 내도 보면 석고가 돼버립니다. 석고가 돼버리면 딱딱해져 버려요. 그러면 3년 동안 농사가 안 돼. 크지도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회가 좋다 해가지고 뭐 몇 캔 넣었는데 안 크더라. 이 석회가 원자량이 38입니다. 38인데 이것을 미량원소를 다 땡겨 뿌려요. 마이너스 미량원소를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안 놔줘요. 안 놔주기 때문에 미량원소 부족 현상이 생겨가지고 안 크는 거라. 석회 때문에 안 크는 게 아니고 훅 땡겨 뿐다고. 훅 땡겨 뿌면 미량원소 부족가지고 미량원소는 실제로 양분의 역할도 하지만은 다른 이제 다량원소의 성분의 대사작용을 돋궈주는 역할을 해요. 보조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보면 이 대사작용을 하는데 크나큰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생육이 지연되거나 안 크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좋더라 해가지고 이었는데 3년간 애를 먹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라이브는 한 나무에 1000포를 줘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만 열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똘기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얼라이브하고 석회하고 두 가지인데 석회는 잘못 엿보면 작살 나쁘고 얼라이브는 여만 열수록 입당 구조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썰이빨처럼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물성 크는데, 생물성이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퇴비 속에는 우리가 닭똥, 소똥, 말똥, 돼지똥, 염색똥, 뭐 이런 것들이, 뭐 누구는 뭐 말똥 좋다 해가지고, 이걸 막 이어가지고, 작살나는 집 많아요. 막 농사 막 끝나십니다. 막.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가 이런 거 엮으면은 계속적으로 냄새가 나는 거는요, 발효가 덜 됐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엮으면은 뿌리가 다 썩어버리. 뿌리가 다 썩어버리. 썩어가지고 크지도 않고 가다가 발병 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퇴비 속에는 우리가 백이라고 이래 줬을 적에 보통 우리가 말똥, 소똥, 돼지똥, 염제똥은 95%가 난용성 물질이라. 난용성 물질이라 그런 거는 어려울 날짜, 이게 쓸모없는 물질들이 95% 있다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이제 부식 물질이 한 4% 정도 있어요. 4%. 그 다음에 생리 활성 물질이, 부식 물질이라 그런 건 뭐 펄믹산, 뭐 그런 거, 이게 전부 이거 부식 물질이라 쉽게 하면은, 이게 퇴비에서 이제 빼는 겁니다. 뭐 휴믹산 해갖고 말을 전부 다 똑같이 이제 해보면 참 좋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식이라 그런 거는 나에 맞게 표현을 하는 거라. 그렇게 펄믹산을 하기 좋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 부식산이 이제 이게 4%. 그렇게 우리가 이제 소를 미는 사람이 옛날에, 요새는 전부 다 이제 이게 소우리가 따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젊은 거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밖에 이제 거름을 일어내 놓으면 장마철에 비가 오면 국물이 일어나 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펄믹산, 휴믹산 이렇게 해요. 그것이 이제 이게 부식이라. 부식이 이제 4%가 있어. 나머지 생리 활성 물질이 1%가 있습니다. 1%. 1%인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라. 이게 이제 천년 여 속에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이, 좋은 물질들이 있는데, 나머지 95%가 난용성 물질.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난용성 물질을 활성 물질로 변화시켜줘야 돼요. 이것을 변화시켜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활성 물질. 변화시켜주는 데는 이제 얼라이브가 이걸 이제 해주는 거라. 얼라이브가 이 속에서 이게 사카로마이세스라고 하는 효모가 이게 들어가 보면 이 활성 물질로 변화시켜 줍니다. 난용성 물질을 활성 물질로 변화시켜 주는데 얼라이브가 역할을 해요. 그 다른 것들이 하는 거 있느냐? 없어. 그렇게 이제 우리 아그리컬처 사이언스 보면은 이게 효모가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또 이게 이 공부를 막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은, 이 통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을 막 500페이지, 600페이지 있는 걸 막 읽으시다 보면은 여기 요런 내용이 나와요. 숨어 있어. 그렇게 이거를 해가지고 책에 실을 정도로 이게 됐다 하는 거는, 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관찰자가, 그 다음에 고찰자가, 통찰자가 성찰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책에 요렇게 실을 정도로 요렇게 이제 했다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고난도 어떤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게 이제 난용성 물질로 학설 물질을 바꿔주느냐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바꿔줍니까 하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알 수가 있어. 그래 보면은 입당 구조를 똥실똥실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난용성 물질을 활성 물질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하성이라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pH잖아요. pH. 수소이온 역대수인데 우리가 pH라 하는 개념 자체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밥맛을 좋게 하는 거라. 쉽게 하면 간을 맞춰주는 거라. 간을 맞춰주는데 간을 맞춰야만이 식물이 잘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우리가 이 pH는 거의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요 위치가 이제 6 내지 7이 pH 7이 이제 중성이고 가장 많이 모일 수가 있는 어떤 구조라. 그 다음 이 자로는 쉽게 하면 우리가 뭐 1부터 시작하면 7이고, 여는 이제 14고, 이래 된다면은 7이 이 배가 불러야 되는데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치우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부텐이 부족해지는 기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도 마찬가지고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부텐, 이리 부족해지는 기라. 그러면 이쪽으로
알칼리성으로 치우쳐져도 이파리가 붉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또 이자로 가도 붉게 나타나는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철, 망간, 구리, 붕소, 아연, 그 다음에 몰리브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져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부족해졌으면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우의 수가 생겨가지고 이파리가 망가져 버린 거라. 이파리가 망가져 버려요. 그 이파리가 망가진다는 어떤 이야기는 탄수화물, 솔리톨, 포도당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꽃필 적에 12개 이제 적심해 보면은 이파리를 하나부터 12개까지는 온전하게 보존해야 돼요. 이것은, 이 이파리는 열매가 딴 날, 그날까지 동행을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맛을 내고 품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당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아삭아삭 만들고 향을 내고 하는 것들은 이 이파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종과 동시에 끝나는 그날까지, 수확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돼요. 이파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파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파리를 홀랑 다 띠쁘고 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홀랑 다 띠고 이제 맛을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없어. 이렇게 띠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면은, 띠 보시면 알겠지만 쪽바로 열가가 나고, 그 다음 물러집니다. 물러지고, 그 다음에 이층이 생겨요. 태자부하고 껍질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분리대가 있어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pH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맞추면은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이 부족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시, 염기, 불가긋의 어떤 행태. 우리 화학성이라 그런 건 불가긋해도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인산이 보통 우리가 300ppm 이상으로 몰리쁘면은 불용태로 변해져 있어요. 불용태. 불용태를 용태로 바꾸는 게 있어요. 용태로 바꿔주는 게 이제 물질이 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불용태를 용태로 바꿔주는 것도 사카로마이세스 효모가 하는 거라. 그 이시도 낮춰주고, 이 불용태의 어떤 성분들도 용태로 바꿔주는데도 이 사카로마이세스 효모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라이브가 요런 어떤 삼성과 삼고락 하는 게 있어요. 삼고락 하는 건 우리가 이시, 그 다음 pH, 염기, 난용성 물질을 활성 물질로 바꿔주고 하는 것을 요걸 우리가 삼고락해요. 어려울 난자. 요건 내 혼자 쓰는 용어입니다. 아까 겠지요. 솔리톨, 포도당 이렇게 하듯이 내 혼자 쓰는 거죠. 삼성과 삼고를 해결해 주는 게 얼라이브다. 대신에 600평에 이걸 열 경우에는 어떻게 여야 되는가 하면 얼라이브 보통 15개 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삼성과 삼고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15%를 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종톱이라 그런 게 있어요. 종톱이 이게 600평이에요. 600평 열려고 하면 사장님 종톱이가 뭔가 아십니까? 이거 용성인비라. 용성인비를, 종토비를 6포를 넣어야 돼, 6포. 6포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퇴비를, 우리가 포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MBA도 그렇고, 사인도 그렇고, 300평에 부식 함량을 소모하는 양이 133kg. 이건 왜 안 와요? 가슴에 딱 외워놓으라고. 나랑 농사를 하는데 소모의 양이 76kg. 이걸 왜 안 와? 이건 평생 가도 이건 지식이라. 지식이기 때문에 외우라 하는 거라. 지혜. 300평에 133kg. 그럼 600평 그때만 266kg가 소모돼요. 부식 함량이. 포도에 소모되는 부식 함량이 266kg.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그러면은 2606kg가, 이제 60kg가 필요한 거라. 그러면 3톤 넣으면 돼요. 쉽게 가면은. 이걸 왜 이제 곱하는 거야? 이게 성분량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성분량은 이제 부피, 이걸 이제 환산해가 수분하고 환산하면은 곱하기 10을 하면은 이게 묽은 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266kg를 곱하기 10을 하면 2660kg가 나와요. 그러면 한 3톤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럼 부식 함량은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비를 한 3톤 넣고, 이렇게 하면은 pH, 아까 얘기했잖아. pH 20, 그 다음에 난용성 물질을 활성 물질로 바꿔주고, 물리성 입당 구조를 이렇게 동실동실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요런 어떤 현상들을 다 이제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라이브 15개 하고, 종토비 이제 6개 하고, 그 다음 탭이 3톤 이렇게 했잖아요. 이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언제였느냐. 낙엽이 기근하는 시점. 요 시기는 보통 10월 20일, 하늘과 땅 사이의 온도가 0도를 아르킬 적에, 0도를 아르킬 적. 아까 내가 모두에서 그 이야기했죠. 24절기에서 우리가 3강이 되는 시점. 그거는 하늘과 땅의 온도가 0을 가리킬 적. 지금부터 이파리는 온대성 식물들은 지금 낙엽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쉽게 한 메시지를 듣고 식물들은 낙엽을 줄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달을 받았으니까 쪽바로 이렇게 낙엽이 훅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파리에 있는 모든 양분을, 유산을 뿌리로 보낸다 했잖아요. 뿌리로 당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보내고, 그 다음에 줄기로 보내고, 이래서 이파리가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소가 많은 이파리는, 특히 질소가 많은 이파리는 청력 상태로 떨어지다 유산을 전해주지 않고 그것을 말라푸는 거라. 그렇게 질소가 많은 이파리는 안 돼요. 그렇게 질소를 막 이렇게 좁으면은 문제가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럼 내내 꽃잎도 안 나오고, 또 이파리가 청력 상태로 가기 때문에 유산을 전달받지도 못하고 소비하는 거라. 이파리의 양분이 엄청 이렇게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뿌리로, 줄기로 이렇게 전달하고 난 뒤에 떨어진다고. 그것을 우리가 상강 때 하늘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변화는 하늘에서 오는 거라. 24절기가 이래 나타나는데 우리가 입춘, 우수, 갱첩, 춘분, 청명고구 이렇게 쭉 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하늘이 주장을 한다고. 주장을 하면은 우리가 변해요. 사람이 변한다고.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또 우리 상강 때 온도를 0도로 딱 가리킨다고. 0도를 가리키면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추워지니까 이제 월동 준비하세요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면은 이게 한 달, 보름 뒤부터 잎이 떨어지는 거다. 그걸 잘 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유수에 뭐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유수 딱 덮은다고. 그것을 미리 앉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견주어서, 지식이라 그런 거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대가 있어요. 연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아주 편하게 내 밭에 이파리가 떨어지는 날짜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